안녕하세요. 뻥뿌 한량의 야매 중국어의 뻥뿌 한량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저번 강의 내용에 이어서 구체적인 상황 표현을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비교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 비교를 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 단어를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B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뿌루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문 통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예문 한국어 문장 살펴볼게요.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일단 이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마인드로 다시 배열을 해볼게요. 일단 너보다라는 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를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나는 나이가 많다라는 문장이 큰 틀이죠. 일단 중국어 마인드로 바꾸면은 나이가 많다라는 큰 틀이 완성되었고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로 앞에 보다, 너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살펴보면은 我比你大,我比你大,我比你大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근데 지금 이 be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수어에 해당하는 것이 비교 대상 중에 앞에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는 나와 너를 비교를 했는데 이 비교 대상 중에 앞에 거는 我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뿌르라는 이 단어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어에 해당하는 것이 비교 대상 중에 뒤에 것이 돼요. 지금 문장이 똑같죠.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이 말은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중국어 문장 볼게요. 나, 我,不如, 뭐뭐보다 못하다. 니, 너, 따.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이 비교 대상이 뭐하고 니, 그러니까 나와 너인데 만약에 뿌르가 될 때는 니에 해당하는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니가 그러니까 너가 나이가 많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어, 이런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뭐 메이오도 있고 뭐 막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뿌르, 그러니까 뒤쪽이 기준이 되는 단어 중에는 이 뿌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이걸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앞에 게 기준이 되는 거는 B가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비교를 할 때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한국어와 같은 어순으로 말하는 문장, 바. 지금 이거는 이제 바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제 예문 살펴볼게요. 나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바는 여기 밥을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국어 마인드로 살짝 바꿔볼게요. 원래 바꾼다면은 밥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나, 먹다, 밥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게 바를 이용하면은 한국어와 같은 어순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 무엇무엇을 밥 무엇무엇을 밥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풀어 목적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다 풀어 그러면은 나 밥 먹다 주어 목적어 풀어 한국어의 어순으로 완전히 나와버렸죠. 그리고 뒤에 붙은 내용들은 이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단어 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중국어 문장 어떤 식으로 읽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 我, 무엇무엇을 봐, 밥, 饭, 먹다, 吃, 완전히 다, 光, 뭐뭐 했다, 了. 그래서 我把饭吃光了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단어를 하나 살펴볼게요. 이
꽝 이 단어를 살펴볼 건데 이 꽝이라는 단어는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완전히는 언제 완전히로 쓰이냐? 여기 술어 뒤에서 나타날 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술어 뒤에서 이 꽝이 붙을 때 완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쓰이면은 뭐 빛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밑에 예문 살펴볼게요. 나는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이제 중국어 마인드와 그 한자로 바꾸기 전에 간단하게 왜 이 말을 쓰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팁을 보시면은 단어의 강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보통 말을 할 때는 단어를 앞쪽에 배열을 할수록 그 단어를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목적어가 맨 뒤에 있는데 이제 주어 바로 뒤쪽으로 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해서 이 목적어를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인데 목적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어떻게 바꿔버렸다. 이, 이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바꿔버렸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중국어의 어순이나 일반적인 단어들로 표현을 하면은 이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발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어 예문 나는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원래 뭐 다른 데 있었든 뭐 어떻게 됐든 이게 확실히 이 책의 움직임, 상태의 변화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문장일 때 꼭 말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어 마인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바는 한국어의 어순과 비슷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어, 나,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책이죠. 그러니까 책을, 무엇을, 책, 그리고 놓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문장, 기본 틀이 완성이 된 거죠. 나는 책을 놓다. 근데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변했다. 근데 이 책은 책상 위로 간 상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책상 위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러를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책상 위에 놓았다라는 상태, 이 책의 상태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我把书放桌子上了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읽으면 我把书放桌子上了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어요. 이 바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피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피동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당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당해진다라는 느낌의 개념이에요. 예문 살펴볼게요. 나는 그에게 속았다. 속았다. 당한 거죠. 자, 이걸 큰 틀로 보면은 나는 속았다. 나는 속다. 나는 속다. 라는 큰 틀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당한 거고 너에게 당했다. 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수업 앞에 페이니라는 단어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我被你骗了.我被你骗了.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속았다. 나는 당했다. 속음을 당했다. 이런 느낌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빼 뒤에 있는 이 목적어 이 부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속았다. 이 피엔이라는 단어는 속이다라는 건데 앞에 당했다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해 줌으로써 나는 속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我被骗了,我被骗了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속았다. 근데 이 속았다 뒤에 하나의 목적어가 없으면은 누가 나를 속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나는 속았다라는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타
기타에서 이제 또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를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일단 오른쪽 팁을 보시면은 이, 이 단어는 wailer라는 단어고 이거는 druller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되게 많은 경우에 되게 문장의 맨 앞쪽에 위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방금 그 구체적인 상황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수어 바로 앞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상당수의 경우 맨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예문 살펴볼게요. 나는 너를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한다. 큰 틀은 나는 중국어 공부를 한다죠. 그래서 중국어 마인드로 하면은 나 공부하다 중국어 이렇게 완성이 됐고 구체적인 상황 표현을 넣어서 너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여기 앞에 추가가 됐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wailer 이 친구는 문장이 앞으로 자주 나가는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wailer니 我学习汉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무엇을 제외하고 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왔다. 그러면 일단 큰 틀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왔다. 이게 이 문장의 큰 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부분이 주어고 오다 이 부분이 이제 수어가 되죠. 근데 이 줄러 이 단어의 그 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상당수의 경우에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정확한 이 단어들의 배열을 보면은 줄러니 别的人都来了 이런 식으로 줄런이 지금 맨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만약에 이게 수어 여기 라이가 지금 오다라는 수어인데 别的人또 줄런이 来了 이러면은 조금 이상해요 느낌이. 이 문장 자체가 틀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줘야 될 게 이 wailer 그리고 줄러 이 두 친구는 문장 앞쪽으로 자주 빠진다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거 이외에 이런 구체적인 상황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이 단어들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단어들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놓으면은 다른 단어들은 그 위치에 그냥 고스란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설명드린 이 단어 이 친구들의 위치, 문장에서의 위치 꼭 기억해 주실 바랄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